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내용하고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그 일단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탄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바로 이제 이거는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보시면,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날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나는 국회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 입법부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정책 결정기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책의 주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국회는 국가기관이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 그래서 정책을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책을 하는 기관은 정책 결정기구고요. 그래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 아니라 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4번,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세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렇죠. 산출에 해당한다. 예,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라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런 것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기서 따진다면 그 산출이 아니라 투입 내지는 환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다음 37번 보시면 자, 근대 정치 사상가. 자, 보시면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뭐 안 봐도 알겠습니다. 갑은 홉스다. 자, 을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 형성한다. 이게 우리 기출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로크가 되겠습니다. 로크, 홉스, 로크. 자, 1번 보겠습니다. 홉스는 자,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렇죠. 우리 군주 주권론 하면 홉스, 국민 주권론 하면 로크와 루소다 했습니다. 2번,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 자, 여러분 일반 의지에서 형성됐다고 강조하는 것은 루소죠. 루소. 3번, 을은 상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다. 자, 로크는 의회권의 우위를 둔 이권 분립론이고요. 상권 분립론은 몽테스키베입니다. 4번,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봤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공통점이죠. 국가를 자, 모든 세 학자 모두 사회개혁론자들은 모두 수단으로 봤지 목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세요.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딱 봐도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다라는 게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한다. 그래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이런 정의와 같은 이런 내용에 부합한다라는 거니까 실질적 법치주의겠네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사람에 의한 지배, 이걸 우리 인치주의라 했죠. 그래서 인치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말이 안 되고요. 2번, 통치 합법성 여부 고려하지 않나요? 아니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도 고려는 하되 이제 법의 목적과 내용 같은 통치의 정당성을 더 강조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X. 3번,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그쵸? 요게 맞는 정답이죠. 그래서 법의 내용도 물론 중시를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요구한다. 맞는 질문이겠고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9번. 다음은 민주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반 보세요. 만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채택된다. 대의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런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갑의 견해는 뭐예요? 대의민주제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자라는 그런
견해고요. 을은요, 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직접 민주 정치의 어떤 폐단, 즉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나타났던 중부 정치의 폐단,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 민주 정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하자?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자는 거고, 을은요, 오히려 직접 민주제 요소는 이런 중후 정치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갑은 직접 민주제 요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2번, 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여러분, 소수 엘리트. 소수 엘리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간접민주정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민주정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자라는 거지, 여기서 간접민주정치만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네요. 3번, 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 있죠? 자, 요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자, 고대 민주정 바로 앞에 뭐예요? 참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치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의 민주주의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참주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에 극도로 경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민주정치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 즉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사람이 있으면, 자, 뭐 깨진 도자기 파편 같은 데다가 그런 위해를 가할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서 6,000표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을 국외로 10년간 추방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편 추방제인데, 자, 여러분, 도편 추방제라는 것은 오늘날 국민소환하고 유사한 겁니다. 국민소환과 유사한 거다. 그래서 을 보세요. 을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폐단, 그러니까 도편 추방제가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추방하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오히려 언변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다수의 어떤 어리석은 중생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요, 오히려 민주주의, 그 자신의 정치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도편 추방제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하지는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낼 거예요. 4번, 을은 중후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중후 정치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시민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의 일부다. 자, 옳은 설명 찾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나와 있지만, 요 문서 관련되는 것들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혁명 관련되는 문서 3가지. 그래서 권리장전,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 그 다음 프랑스 인권선언문,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국왕은 의회 동의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자, 청원 나왔고 선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문서의 내용을 갖다가 소개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영구의 권리장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건 국민주권주의고요.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는, 자,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다. 이 저항권을 규정해놨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국민주권, 다음에 뭐 저항권, 요거는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났고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도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서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조문 형식이 아닌 이렇게 뭉텅그려서 나오면 요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처럼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런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고요. 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만 있다. 자,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모든 시민은 직접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참정권, 이런 것들을 규정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국의 권리장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나는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둘 다 국민주권주의라든지 저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문 형식으로 규정해놨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술형 형식으로 규정했나, 이런 식으로라도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번, 가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제군주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전제군주제에서 권리상전 통해서 입헌군주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거 맞고요. 니은번 나는 입헌군주제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자, 여러분 입헌군주제 정부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다 국민 주권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제 3조에서 여러분들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국민 주권 원리 강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번 가나다에 의해 보통선거와 직접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러면 안 되죠. 보통선거는 여러분들 시민혁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20세기 와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41번. 자, 이 문제 경찰청 문제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자 그래도 우리 그 정의와 관련해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갑과 을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거다. 자, 보기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갑과 을은 실질적 상대적 평등. 자, 여러분들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다른 말로 우리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배분적 정의다.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은요. 자, 이거는 우리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평균적 정의.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평균적 정의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근대 민주주의, 자 시민혁명 직후 형성되었던 우리 민법 파트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 근대 민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타치, 우리들의 소유권은 절대로 보장돼야 되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고 뭐 복지 강조하는 오늘날 현대에서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 보시면 실력으로 평가해야 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들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 자, 여기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서 오히려 배려를 해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평등의 이념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나는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실질적 상대적 평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실질적,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하는 것 갑 아니에요. 이건 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 자, 여러분들 보시면 형식적, 절대적 평등은 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주로 관련되고요. 정치적 권리. 그래서 우리 그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1인 1표 같은 투표를 행사한다든지 그다음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청구권,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는 차별 인정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실질적 상대적 평등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경제적 권리하고 주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재산과 관련해서 세금에 누진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갑 보시면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 그렇죠? 정치적 권리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디귿번 갑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제도의 남용. 자, 여러분들 제도의 남용이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거는 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형식적 불평등 말고 이게 오히려 을 같은 경우에 차별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갑,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물론 을도 맞지만 우리 갑도 한번 보세요.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남용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남겨주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그런 혜택에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인들 보세요. 장애인들하고 일반 뭐 건강한 학생들이 수능 시험 시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부여를 했다.
그럼 어떤 그런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면 오히려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더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갑도 물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을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걸 행사하다 보면 실적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 같은 실질적 불평등도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둘 다 관련되고요. 그다음 리얼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는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과정 생활과 윤리에서 주로 등장하는 로직하고 롤스입니다. 그래서 롤스하고 로직 같은 경우는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좀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특히 이런 경찰직 문제에서는 이런 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문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배분적 정의, 그래서 우리 어떤 기회 균등의 평등 그리고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로직 같은 경우는 자, 인간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불가침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 평등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근대 시민혁명 직후의 재산권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터치를 국가의 개입을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형식적 평등, 반면에 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실질적 어떤 평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롤스보다 노직의 사상이 가깝다. 이거는 오히려 을이 아니라 노직은 형식적 평등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을 보세요. 병역의 의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만 그리고 건강한 우리 젊은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실질로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가중처벌제도. 그래서 우리 뭐 누범 같은 경우 있죠. 우리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면 뭐 장기 2배를 가중한다든지 뭐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가중처벌은 이런 거는 어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을에 속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피해법,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다 보면 오히려 다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2번 보세요. 몽테스키웨가 강조하는 민주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몽테스키웨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상권 분립론.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의 어떤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을 만들고 공적 결정을 집행하고 개인의 분쟁 사태를 판단하는 3가지 권력. 자, 이거는 입법, 집행하는 건 행정, 그리고 분쟁 사태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이죠. 한 곳에서 행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 권력은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것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줬다. 예, 맞고요. 2번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예, 맞죠. 권력 분립의 목적이 어떤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맞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자, 이게 과거에 여러분 사법시험 관련돼서 헌법에 문제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곳에 여러분들 권력이 집중되면 정책을 갖다가 빨리 신속하게 빠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 대립되지 않으니까 바로 통일성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은 오히려 권력 분립으로 해서 오히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대신 권력 남용의 방지를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을 지금 근대 이후에 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3번 보세요. 자, 2019년 서울시 공개 및 경력 이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자, 여러분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하면 여기 국민 주권 원리, 그 다음에 뭐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립 원리, 지방자치 원리 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교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대의제 원리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조문 보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유명한 헌법 1조 2항 국민 주권 원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킨 권력 분립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1조 보세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우리 여기 보면 입법권, 법을 만드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민주정치 대의제권리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권리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두고 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다음 44번 문제 보시면 가나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그래서 이 초창기 2013년도 국가직 문제네요. 자,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거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자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그리고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느낌 오시죠? 자,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 의지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 행사는 곧 공동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일반 의지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고 그리고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루소가 되겠네요.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신 신탁에 역행할 때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권리를 맡기는 겁니다. 신탁은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자, 여긴 저항권과 관련되네요. 그래서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신탁은 반드시 철회됨하고 이때 국민들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 연기해서 즉 우리 정부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을 인정한 학자 로크가 되겠습니다. 로크.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 루소 같은 경우는 인민의 의사가 대표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간접민주정치가 아니라 직접민주정치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자연상태 인간은 죽음과 공포,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요거는 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나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 자, 로크 같은 경우는 입법권과 집행권에 로 분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권 안에 사법권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입법권과 사법권이 아니라 입법권과 집행권. 오늘을 따지면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보세요. 로크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그렇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라든지 집행관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볼까요? 자, 다음은 사회계약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 그래서 우리 공통점 했죠. 그래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서 국가와의 계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국가 권력 구성. 공통점 맞고요. 2번 홉스는 인간의 심성을 성악설 맞죠.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는 그렇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3번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완전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 구성한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루소는 국가라는 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기구이고 자, 일반 의지는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한다. 자, 우리 루소 일반 의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의지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국민 전체 이익, 즉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선과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화 과정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원래 2단원 쪽에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일단은 볼게요. 자, 요거 우리 2단원에서 우리 헌법의 변천 과정에서 그 개헌 그 관련해가지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정답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보시면 유신헌법 공포라는 것은 우리 7차 개헌이고요. 자, 6월 민주항쟁은 9차 개헌 계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4.19 혁명을 통한 것은 자, 4.19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3차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세요. 가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자, 우리 유신헌법을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간선제 이렇게 가야 되고요. 2번 나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는 헌법이 개정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6월 항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뭐예요? 직선제잖아요. 대통령을 자,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직접 뽑자라는 직선제를 주장한 거고 3번 다의 결과 4.19 혁명의 결과 제3차 개헌을 통해 양원제가 실시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양원제라는 것은 미국처럼 상원 하원 그래서 국회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의원 내각제 시절이었던 자, 그 이공화국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3차 기원을 통해서 우리 양원제 실시됐다가 5차 기원 때 이제 다시 단원제로 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는 단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순서로 보면 다, 가, 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나가가 아니라 다, 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법치주의 관련되는 자, 기출 문제네요.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래서 정의에 부합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 그렇죠. 법에 의한 지배 맞는 거고요. 자, 을은 법의 정당성. 그렇죠. 정당성 강조하고요. 악법도 법이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과 을 모두 그렇죠. 통치 합법성은 요구하고 중시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8번도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 사람 상호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자,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 복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지가 나왔다고 루소 하면 안 돼요. 루소는 자, 대의제를 갖다가 옹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력을 한 사람 또는 한 합의체에 넘기는 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권의 양도 불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홉스다 이렇게 가야 돼요. 홉스. 그래서 1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존재로서 성악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다. 맞는 질문이고요. 일반 의지에 기초해서 국가 운영하는 것은 루소,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는 나중에 여러분 이런 자연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정된 국가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연권이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자연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여러분 부여받은 거지 국가가 의해서 부여받은 것, 이건 자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X. 4번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한다. 자, 입법권, 집행권, 요거는 이권 분립론에 있는 로크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능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같네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한 법이 없고 합법적인 집행관 그도 없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거는 로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요 문제들 확인하면 돼요. 자, 입법, 행정, 사법. 자, 요거는요 몽테스큐에. 그다음에 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 자, 모든 권리는 포기되는 거는 홉스가 되겠죠. 홉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네요. 자, 로크는 여러분들 이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 작용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와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에 기인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3번 X. 4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하며. 그렇죠. 원래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이렇게 가끔 이런 법을 어기고 이런 남의 어떤 재산을 뺏는 이런 무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 행위가 낳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성립의 어떤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아이고 4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그 다음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한 거는 이 5번 질문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했지만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등장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좋은 질문들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0번 오네요. 그래서 사회계약
논이 여러분들 뭐 기출 문제 위주로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씩 틀리는 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맞는 문제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 보세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 자, 태어날 때는 자유롭지만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이거 계약을 통해서 우리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요. 일반 의지에 의한 국가 구성했으니까 루소가 되겠죠. 루소. 자,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자, 이건 뭐 볼 것도 없네요. 자, 여기는 홉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그래서 갑 일반 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2번 갑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자 우리 입헌군주정은 로크였고요. 민주공화정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학자 모두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얘들은 다 국가를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수단으로 봤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 목적으로 본 학자는 없어요. 그 다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자, 이거에 얼핏 보면 이게 여러분들 국가직 문제에서 왜 넣은 줄 아시겠죠? 홉스 그러면 군주 주권은 전부 양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뭐 계약에 맺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세학자 모두 뭡니까?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서 물론 스스로 필요해서 동의를 하되 다만 자신의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도록 한 게 바로 홉스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이거는 세학자의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홉스의 견해대로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은 우리 방금 봤던 그 문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자 이게 일반 의지 루소 여기가 홉스 똑같은데 밑에 지문만 한번 바꿔볼게 받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갑 국민 주권주의를 주장했으며 대의제를 옹호했다. 자, 국민 주권주의 주장한 거 맞아요. 그러나 루소는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제 틀렸고요. 2번 갑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 봤던 내용 그대로네요. 자, 3번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왕권 신수설을 옹호했다. 자, 요게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중세 사회의 어떤 신부제 사회를 지탱해 주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비록 절대 군주정을 옹호하기는 했지만 엄연한 사회 개혁론자입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참 잘 나왔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경우 왕권 신수설 주장한 것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그에 져서 홉스하면 리바이어든 그래서 절대 군주정 옹호 그래서 이렇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패턴인데 지문만 달리한 거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도 지방직 또 사회개혁론이네요. 자,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지만 자, 사유재산으로 해서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사유재산제로 인해서 불평등 조성된 것 요거는 루소입니다. 루소. 자,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은 항상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정부 구성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부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 인정하고 있는 로크고요. 병,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에게 양도하면 절대 복종하자. 홉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개인들이 국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자, 여기는요 양도 불가, 여기는 일부 양도, 이거는 전부 양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국가의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홉스가 가장 크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갑과 을은 자, 루소와 로크는 군주제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주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홉스고요. 둘 다 민주정을 강조했습니다. 옹호했습니다. 3번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라고 되네요. 자, 우리 셋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해서 국가와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갑을병 모두 국민주권론. 자, 우리 국민주권론을 주창한 사람은 루소와 로크지 홉스는 절대군주론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3번 보세요.
경찰적 문제에서 또 나왔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런데 그리고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지만, 자, 여기도 나왔습니다. 사적 소유로부터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자, 여기는 루소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백지와 같다. 그럼 백지설 하면 로크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었고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그래서 불안전하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 로크.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여기는 홉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갑은, 자, 루소는 일반 의지를 통해, 자, 그쵸,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익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로크는 국가 권력의 이권 분리는 맞고요. 그리고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병은요, 사회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그렇죠. 이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이기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자기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거기에 복종함으로써 자기 보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 맞고요. 자, 갑을병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는요, 세학자 모두 우리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수단. 그래서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됐으니까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치와 법 파트에서 새로운 어떤 독자적인 챕터로 해서 들어온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 기존에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묶어 넣어서 그렇게 주로 이제 그렇게 등장한 거고, 다만 이제 주민자치, 뭐 단체자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자치라는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자치단체가 독립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율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반면에 주민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독립성, 어떤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상 문제라든지 그걸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과거에 나왔던 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자치단체다. 자, 기초자치단체 하려면 여러분들, 자, 우리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따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만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마치 분당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거는 행정구역상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성남시나 안양 뭐 이런 쪽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맞죠. 그래서 경상남도 김해시 되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쨌든 성남시 분당구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자, 주민 소환 대상에는 자,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의 대상에는요,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디귿번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 제정 개표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제도세요. 그래서 원래 주민 발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개표 청구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리얼번 제주 특별자치도와 세종 특별자치시. 그렇죠. 이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리얼번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를 또 두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건 권력분립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될 때 이거는 무슨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입니다. 수직적 권력분립. 그래서 권력분립과도 관계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디귿, 리을, 미음이 맞는 지문입니다. 예, 55번 보시면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거다라고 해서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 풀었었죠. 보통 선거권이 보장되는 거는 현대입니다. 그래서 다는
현대 민주정치. 자, 그다음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자, 우리 고대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정치였죠. 그래서 대의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현대도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니까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고대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고대가 되겠고요. 자, 우리 가는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이라 윤번제. 자, 공직자 추첨 윤번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관련되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된 것은 맞지만, 자, 입헌주의라는 것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다라고 했어요. 자, 3번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근대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서 1928년, 즉 20세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서 가가 아니라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데 기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4번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 인정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같은 경우는 성년 남자들 중에 자 유산 계급만 정치에 참여했고요.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볼게요. 자, 56번 보시면 민주주의 의미 확대 과정을 시대별로 단순한 거다. 가의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대 같은 경우는 정치 형태, 근대 같은 경우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 자, 이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사회 구성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서는요. 정치 형태, 이념 플러스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자, 현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대화를 갖다가 존중하고 관용의 정신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생활 양식,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바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비민주적인 사회. 이게 전형적인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관련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허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다음 신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회 구성 원리 할 때 이 이념이죠. 이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는 세 가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게 바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은 이걸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 국민 자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선거에 따른 차별의 철폐, 이건 평등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사회 구성 원리와 관련되는 거고요. 디귿번 민주주의는 자기의 유한선을 자각하고 그렇죠. 타인을 인정할 때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더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다음 리얼번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이거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것은요. 자, 2번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번 한번 볼게요. 자,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 연설문 중 밑줄 친 기억과 니언에 나타난 민주주의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 형태가 민주정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모든 시민, 자, 즉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시민, 모든 시민, 즉 국민에게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 주권과 관련되겠습니다. 여기 권력 분립과는 관련 없잖아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때는 특정한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고려한다. 자, 요거는요. 그래서 특정한 출신, 신분에 따라서 어떤 것을 공직을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재능을 고려한다는 것은 요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관련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심의 민주주의.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추론을 해보죠. 자, 심의. 자, 딜리버레이티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토론이죠. 토론. 그러니까 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합의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우리 잘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기출 문제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뭡니까? 우리 대표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자, 무조건 그쪽 전문가들에게, 대표자들에게 위임할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정책 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시민민주주의, 그게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민주주의,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여러분, 토론이 우선이셔야지. 자,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게 시민민주주의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부득이한 경우에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된 과정을 도출하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시 돼야 되고요.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 다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 자, 다음은, 자, 여러분들 평등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이것을 고려하여, 자,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많은 문제였네요. 자, 보시면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을 그랬네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형식적, 실질적 평등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고요. 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은, 자, 이런 합리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거다. 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평등의 이념과 관련해서 형식적 평등이 적용돼야 되는 게 있고 실질적 평등이 또 적용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우리 헌법의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찾는 게 그나마 수월한데, 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모든 국민은 출신지를 고려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자, 우리 헌법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신지 고려해서 거주 이전 자유 가지는 것, 이거는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출신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합리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2번도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도 이런 단서는 없습니다.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죠. 자, 흥미와 적성에 따라, 흥미와 적성이 없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나요? 이것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자, 3번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이게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요거는 형식적 평등과 관계돼요. 그래서 근데 시민혁명 직후에 이제 등장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부합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그 재산권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아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런 내용이고요. 4번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능력에 부합하면 균등한 교육을 받는 거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균등한 교육을 받는 것, 이건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헌법의 조문 내용과, 그리고 내용 그 지문 중에 우리 형식적 평등,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합하는 건지 부합한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 출신지 고려라든지 흥미 적성에 따라, 요거는 합리성이 없는 그런 차별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면 합리적 차별이 인정되지만, 단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합리성 없는 그런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관련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유 보장을 위한 하나의 장치 기술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이네요.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권력을 직접 적극적으로 행사를 위한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게 권력 분립 원리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권력 분립 원리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몇 번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 편제상 그 1단원에 관련되는 그런 기출 내용과 그 뭐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1단원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